안녕하십니까. 취업금융빵 대표 박영호입니다. 네, 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이제 신입사원 분들이 손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과연 대처를 해야 하는지 은행원으로서의 덕목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NH농협은행 실무자 면접에 있어서 상황 PT 형태의 문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신입 행원으로서 어떤 식의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마인드셋으로 확립을 하신 다음에 면접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나름의 팁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살펴보시는 것과 똑같이 이제 신입사원이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신입사원이 손 쓸 수 없는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이걸 먼저 우리가 파악을 잘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이제 자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령 달력이나 각종 판촉물들, 그리고 사은품 등 이런 것들을 더욱 계속 달라고 요구하시는 고객님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런 고객님들을 응대해야 할 때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많겠죠. 이런 케이스가 대표적인 상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 유형은 인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특정 점포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바쁜 점포가 존재할 겁니다. 특히 요즘에는 또 탄력 점포라고 해가지고 영업시간을 연장해서 저녁 6시까지 진행하는 점포들도 존재하는데요. 이런 점포에서 근무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다른 기성 점포들에 비해서는 좀 바쁜 업무 시간대를 보내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지역 특성상 내방객들이 굉장히 많은 곳들이 존재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두 번째 대표적으로 신입사원이 손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각종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인데요. 특정 고객층을 유입시켜야 하지만 그 지점 특성상 해당 고객층의 방문 자체가 적은 경우입니다. 행원으로서 사실 내방객들을 상대하는 업무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가령 본인이 속한 지점의 그 주변에 있는 공간에 인구 통계학적 그런 변수들이 고령층 위주로 존재를 하고, 내방객들 대부분도 고령층 50대 이상 60대 70대 고객님들이라고 한다면은 1020 세대 유입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이런 점포 지점장님의 요청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겠죠. 그래서 이것도 각종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해가지고 분류를 해놨고, 세 번째로 대표적으로 이제 신입사원이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권한 밖의 업무일 경우인데요. 기업 고객이 가령 뭐 대출 연장을 신청한다거나 신규 고객을 이제 대출 상담을 했는데 대상자가 아니라서 반려 조치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케이스에서는 기업 고객 분들이 이제 대출 연장 신청을 하셨을 때는 통상적으로 금리가 기존과 대비하여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의 영업 특성상 기존 고객이 대출을 연장할 때는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업 대출 파트에서는 더욱더 그러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요거는 락인 효과라고 해서 기업 고객 같은 경우는 단순한 대출 상품 외에도 퇴직연금 계좌라든지 그리고 각종 ERP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분들, 외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분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시다 보니까 다른 은행으로 주거래 은행을 옮기시기 힘든 경우가 존재해서 은행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마진 확보를 위해서 통상적으로 금리를 올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조가 정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고객이 대출을 연장했을 때 금리가 높아졌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걸 설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리고 본인 마음대로 마진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다시 대출금리를 낮춰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부분 인지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규 고객이 심사가 반려되었을 때 왜 내가 대상자가 안 되냐, 왜 내가 대출을 받지 못하느냐, 이런 컴플레인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것도 신입사원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부에 이제 심사 규정에 따라서 규정에 입각해서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려 조치가 나와도 어쩔 도리는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부당한 요구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점 실적을 위해서 뭐 가령 손실 가능성이 높은 A라는 상품을 판촉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수행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좀 손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이런 것들도 이제 내가 단순하게 실행을 하겠다, 실행을 하지 않겠다, 이런 차원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신입사원으로서
어떤 내가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느냐를 어필하시는 문항들에 충분히 이제 출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이 손쓸 수 없는 상황, 이런 대표적인 유형들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계시면은 상황 면접,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제 공식 용어로는 실무자 면접이죠. NH농협은행의 실무자 면접에 사실상 이제 상황 PT가 나오는데 이때 잘 응대를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네, 이제 넘어가서요, 이제 기본적으로 탑재가 필요한 마인드셋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조직 지향성에 입각한 업무 처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고객 만족이 최우선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조직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조직에 로얄티가 있어 보여야 된다는 뜻인데요, 조직의 이해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고객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지 조직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동으로서 고객 만족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현실적인 판단을 지향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간혹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상황, 기존 대출에 연장 신청을 하신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더 일반적으로 높아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은행 기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락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미 잡은 물고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진을 좀 더 회수해 나가겠다, 이런 기조가 있는 것인데요, 본인 마음대로 내가 이거를 마진을 희생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현실적인 거라는 거는 고객님께 이 납득을 최대한 시켜주려고 노력하시는 부분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율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려는 마인드셋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 이제 고객 지향성인데요, 고객에게 유리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조직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면서도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마인드셋을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설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표 상황별 대응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자원이 부족한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이 부족한 경우도 신입사원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달력이 부수가 모자르거나 사은품 확보가 덜 되어 있거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럴 때는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에 기저에 깔려있는 진정한 니즈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대처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원의 추가 확보 가능 여부를 체크한다라는 식의 답변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력이 부족한 케이스에서는 현 상황에서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론을 탐색해야 됩니다. 가령 가끔 가다가 인력을 추가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건 좀 비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 상황에서 지금 문제 상황 세팅에서 주어진 인력으로 효율화를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불만을 좀 들어줄 수 있는 자세 같은 거를 좀 강조해 주시면 좋겠죠.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면은 그 고객 불만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들어드려 가지고 해소해 나갈 것인가, 내가 관련 경험은 없는가, 이런 구현을 통해서 면접관들을 납득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종 제약이 존재하는 케이스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탐색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예시에서 보신 것처럼 특정 세대층이 잘 유입이 되지 않는다면은 판촉력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 그 상황 세팅에서 최선의 방법을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5, 60대 고객님들의 자녀분에게 좀 판촉을 하는 형태로 우회 전략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권한박 업무인 경우가 있었죠. 그럴 때는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를 기본적으로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셔야 되고요, 또 현실적인 솔루션,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서 좀 현실적인 타협책을 만들어내서 고객을 잘 설득하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부당한 요구를 받은 그런 케이스일 때는요, 상사의 요구사항을 정중하되 납득 가능한 논리로 거절할 수 있는 태도를 최대한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적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대안 같은 거를 모색해서 이걸 역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잘 언급을 해주시면은 면접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실무자 면접, 즉 상황 PT 면접에서 가장 자주 마주할 만한 상황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행원으로서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이라는 컨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았고요. 이런 상황들이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내가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민을 미리 해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열심히 면접 준비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거두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